피고인들은 저를 인격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차가운 공기만이 감도는 법정 안 증인석에 선 방송인 박수홍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의 무게는 재판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3년. 한 인간의 삶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3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신뢰가 한줌 잿더미로 변해버린 고통의 시간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안방국장의 가장 편안하고 선한 웃음을 전하던 착한 남자의 대명사. 그의 얼굴에는 이제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혈육, 자신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 줄 것이라 믿었던 친형 부부에게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한 영혼이 어떻게 철저히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현장이었다. 길고 지리했던 법정 다툼의 종착역이 보이는 지금 사법부는 과연 그의 찢긴 가슴을 어루만져줄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마지막 이야기에 숨죽여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배신의 해부학 30년 신뢰는 어떻게 착취의 도구가 되었나? 박수홍과 친형 박모 씨의 관계는 일반적인 형제를 넘어섰다. 1991년 KBS 대학 개그제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사회초년생이었던 박수홍의 모든 연예 활동과 자산 관리는 전적으로 회계 지식이 있던 친형의 손에 맡겨졌다. 박수홍에게 친형은 단순한 가족이 아닌 자신의 분신이자 가장 굳건한 방패막이었으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출연료가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위하는 사람은 형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한국 사회 특유의 끈끈한 정문화 속에서 맹목적으로 변해버린 그 믿음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부부의 횡령은 2011년부터 10년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박수홍의 1인 기획사인 라일과 메디아붐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법인 통장을 마치 자신들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고 자녀들의 고액 학원비와 생활비를 결제했으며 심지어 부동산 법인 더예르를 따로 설립해 회사 돈으로 서울 마곡과 강서, 상암에 위치한 아파트와 상가 세 채를 매입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매달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은 기본이었고 박수홍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무려 297회에 걸쳐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수홍이 방송국과 무대를 오가며 밤낮 없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는 동안 그의 피와 땀은 형 부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불어나는 자산을 유지하는 데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 박수홍이 뒤늦게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거액의 세금 폭탄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감뿐이었다. 산산조각 난 영혼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저는 가족을 부양하는 착한 아들이자 동생으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인격적 모독과 끝없는 거짓, 그리고 가스라이팅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수홍은 지난 3년간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언했다. 친형 부부는 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박수홍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다. 그의 사생활을 문제 삼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 김다혜 씨에게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 마약쟁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가족과 지인,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퍼져나간 거짓 소문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수홍의 심장을 매일같이 찔렀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 수 없었다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평생의 꿈이었던 방송 마이크를 잡는 것조차 공포스러웠다고 고백했다.
한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자신의 직업이 거대한 형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른다는 그의 말은 재산 피해를 넘어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증언은 가족이라는 신성한 이름 아래 가해진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정신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정의의 저울 1심 판결과 항소심의 쟁점.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그의 아내이자 형수인 이 씨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61억 7천만 원의 횡령액 중 고작 21억 원만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다. 재판부는 일부 자금 사용 내역은 박수홍의 동의가 있었거나 그를 위해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형수 이 씨의 경우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수십 년간 동생의 인생을 기만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대가로는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검찰과 박수홍 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었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횡령 혐의를 추가로 입증하고 특히 무죄를 선고받은 형수 이 씨의 범행 가담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철저히 배신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1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반면 친형 측은 여전히 박수홍의 자산은 내가 관리했기에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금의 일부는 박수홍과의 합의하에 사용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절망 속에서 핀 희망, 사랑과 연대의 힘,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박수홍이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아내 김다혜 씨와 그를 믿고 지지해준 대중이었다. 그는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2022년 온갖 악성 루머와 인신공격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김다혜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아내는 단순히 배우자를 넘어 함께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 그녀는 직접 유튜브 채널 노종원 김다혜 진짜 뉴스를 개설해 친형 측과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을 법적 근거와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많은 사람들은 박수홍이 겪는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그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끝까지 응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와 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대중의 응원 또한 기적과 같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고 유기묘 보호 활동과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는 자신을 조건 없이 믿어주는 새로운 가족과 수많은 타인들의 연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재산 분쟁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이제 곧 3년에 걸친 기나긴 싸움의 마침표가 찍힌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무력하게 쓰러져간 한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의 가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수홍은 과연 법의 심판을 통해 지난 세월의 눈물을 닦고 빼앗겼던 자신의 이름과 순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설령 법의 심판이 끝난다 해도 그의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그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이제 사법부의 입을 향하고 있다.